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이정현 대표의 단식 중단 이후에 정치권은 손익계산서로 바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로 누가 무엇을 얻고 누가 무엇을 잃었는지에 대한 계산으로 분주하다는 얘기인데요. 일각에선 이정현 대표와 새누리당이 이른바 빈손 회군을 했다면서 새누리당과 이정현 대표가 가장 많이 잃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정세균 의장 역시 잃은 것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 논란은 3주 동안 2번씩이나 야기하면서 국회를 공전시켰다는 책임이 부각되면서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괜찮으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논란에 있어서 지나치게 국회의장 편을 들어서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스스로의 미래 행동 반경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인데요. 국민의당 역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3당으로서의 균형자 역할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이번 사태는 우리 정치권의 주특기인 패자만 있는 상황으로 끝났다는 건데요. 문제는 정치권 일부가 착각으로 또 오버하지는 않나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오버하는 것도 우리나라 정치권의 주특기이기 때문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은 생각을 메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양지사가 응원합니다. 지난 40년간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이 소리 나도 알아. 솔미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 난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맞아, 코맥스야. 50년 스마트홈 전문기업. 지금은 도어락도 대세라고. 내 집 안전 입구부터. 코맥스 도어락.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볼까요? 백평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서울대병원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고 백남기 씨의 사인을 재검토했지만 이게 어떻게 그 논란만 더 키우는 것 같아요. 좀 그렇게 됐네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회 그 당초는 어제 오후 3시에 이제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거든요. 이게 오후 5시 30분이 돼서야 이제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그만큼 그 진통이 이제 컸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네, 서울대병원 특위는 먼저 이 고인의 그 사망진단서의 그 직접 사인이 이 심폐정지라고 기록된 것은 이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과는 다르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사망진단 판단은 그 직접 담당한 그 의사의 그 재량에 속하고 일반적인 그 지침과 다르게 그 사망의 종류를 그 기재했다면은 담당 의사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그 담당 의사의 그 설명 책임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병사라고 기록된 거는 고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마디로 당신도 맞고 당신도 맞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윤성 조사특위위원장 이 기자들과의 그 질의응답에서 나라면 사망 원인을 그 외인사로 썼을 것이다. 또 다른 언론과의 그 인터뷰에서 이는 서울대병원 특위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까지 했다고 그러죠. 근데 이 담당의의 입장이 존중돼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담당 의사는 뭐라 그럽니까? 네, 이제 그 담당의가 이제 그 백순환 서울대 의대 교수인데요. 예. 이분이 이제 그 수술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어제 그 입장문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일단 이제 그 급성 심부전이 발생을 했지만 환자의 그 가족분들이 그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서
이 체외에 투석던 그 치료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신은 이제 그 병사라고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기술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백남기 농민 그 유족들은 지난해 11월 처음 수술할 때 이미 그 연명치료를 하다 보면은 이 장기 부전으로 그 돌아가실 것이다. 이렇게 의료진들이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 와서 마치 가족이 그 연명치료를 그 거부해서 병사에 이르렀다. 이런 주장을 펴는 것을 보니까 좀 어이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또 그 반박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이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외압은 없다. 지금 이제 서울대 특위 측하고 네, 맞습니다. 뭐 외압은 없었고 이제 예. 이제 주치의 그 소신인 만큼 이제 그 주치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뭐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뭐 책임질 게 있다면 뭐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낸 셈이죠. 자, 그리고요. 이게 어떻게 결말이 나나, 뭐, 나는 죽는다, 뭐, 죽을 것이다, 뭐, 이렇게 아주. 끝까지 간다 그랬죠. 끝까지 간다. 뭐, 이런 표현이 난무했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 결론이 나긴 났어요. 새누리당 오늘부터 국감 복귀하는 거죠? 네. 사실 그러니까 끝이 났으니까 끝까지 간 것은 맞습니다. 예, 그렇죠. 네. 예. 끝이 안 났으면 모르는데. 근데 요기베라의 유명한 얘기가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끝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이제 모르겠어요,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닐 수도 있는 네.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끝은 났습니다. 이 일이었죠. 그 새누리당 그 이정현 대표가 일단 본인이 뭐 단식 중단을 선언을 했고요. 다 이제 또 복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새누리당이 이제 그날 의총에서는 이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예. 네, 이를 받아들여서 복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전날까지 목소리를 높였던 친박들이죠. 그 이제 비박들이 좀 복귀를 하자 그렇게 예.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가 그 복귀를 하게 되면 도대체 무슨 꼴이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분들이 아무런 말도 안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무튼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아무 성과 없는 뭐 상처뿐인 복귀다. 그러나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뭐 믿질 것 없는 장사였다. 이런 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좀 계산이 좀 오락가락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네, 믿질 것 없는 장사였다 이런 이야기는 이 파행 전국 속에서 야권의 여러 공세를 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 이제 이런 계산인데요. 그러나 그 대책 없이 그 강공책만 펼치고 이 지도부도 그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 등 이 콩가루 집안 아니냐. 이런 그 지도부에 대한 불신, 파장 적지 않다는 점에서 세마기가 쉽지 않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 이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 봐요. 그때 네. 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이런 전략적으로 좀 지도부가 접근을 했으면 이렇게 복잡한 상황까지 안 갔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필리버스터를 들거든요. 하면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데 글쎄 이게 필리버스터가 돼가지고 놓쳤잖아요. 놓치고, 네. 그러니까 밥스터를 한 거죠. 네. 예. 자, 여야는 국감 일정을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최대 나흘 더 연장하기로 했네요. 네, 이제 어제 그 여야 3당 원내 수석 부대표들 만나서 예. 상임위원회별로 예. 각기 따라서 15일까지 돼 있던 국감 일정을 최대 그 나흘 더 연장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는데요. 주로 이제 그 새누리당 의원들 그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뭐 기획재정이랄까 정무위, 미방위, 법사위, 안행위 등이 이제 그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애결위는 이제 그 여야 모두 그 간사들이 좀 많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 기재위에는 그 여야 애결이 그 간사들이 예.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애결선 그 일정 때문에 뭐 국감 날짜 연장은 좀 어렵다 이렇게 여야 간에 합의를 봤다고 그러고요. 미방위도 그 날짜 연장은 좀 어렵고 그러면은 이제 그 쉬는 날들 휴일 일정을 좀 조정을 해서 아무튼 뭐 기한 내에 다 끝내보자.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했다고 그러죠. 예, 이번 개천절 3일 연휴였었죠. 맞습니다. 그죠?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첫 연휴였는데 뭐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 있다. 이게 좀 오래 가야 되는데 전 그게 걱정이에요. 네. 일단 골프장 네. 길이 좀 많이 줄었다고 하죠. 네. 네, 경기 남부의 주요 골프장 원래 이제 이맘때면 아주 성수기여서 그 말하자면 부킹하기가 굉장히 예. 힘든 때인데 이 예약률이 100%가 다 못 미쳤다고 합니다. 또 이제 그 공직자를 비롯해서 그 김영란법 그 적용 대상자 본인과 가족의 결혼, 장래 등 그 경조사에 이 진열된 화환 수가 이제 크게 줄었는데요. 예. 오늘 제가 이제 바로 그 방송 때문에 올라오다 보니까 예.
이 49,000원짜리, 39,000원짜리 화환들이 이제 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하객과 뭐 전문객 수도 크게 줄었다고 그러고요. 이 대학병원이 원래 그 수술, 외래 진료, 예. 병실 이것 때문에 좀 청탁이 많은 데거든요. 예. 이것도 좀 많이 줄었다고 그러고요. 음식점은 이제 그 고급 식당은 아주 예. 직격탄을 맞았고 그러나 그 저렴하면서도 그 소문이 난 집들은 호황을 누렸는데 이 BC카드가 예.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지난달 그 28일에서 29일 4주 전 예. 같은 기간을 비교를 해보았더니 요식업종의 그 법인카드 이용액 8.9%가 줄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덜 줄었네요, 좀. 그런가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국감 보이콧을 철회함에 따라서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정상화된다는 소식 방금 전 주요 뉴스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당초 국감 복귀 조건이 있었습니다. 의장 사퇴뿐 아니라 장관 해임안 무효화, 이 두 가지였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빈손 회군이라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새누리당 홍문정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홍문정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얼마 전에 그 시몬 페레스 전 이스라엘 대통령 서거했죠. 그때 그 우리 홍 의원님께서 조문 특사 단장으로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스라엘 그 어떻게 갔다 오시니까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 세계로부터 굉장히 주목받는 나라고, 특별히 미국을 비롯한 그 서방 국가로부터 예.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나라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네. 뭐 클린턴, 오바마, 뭐 전현직 대통령이 조문을 했고, 제가 캐리 국무장관도 왔고, 그 많은 그 서방 인사들이 물론 필리핀에서 죄송합니다. 불란서에서 올랑드나 예. 뭐 전현직 그 장관도 대통령도 오고, 그래서 그 전국에 얘기 듣기로는 뭐 70여 명의 그 정상들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 이거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영향력, 또 그 시몬 페레스가 그동안 그 국내외에 그 끼쳤던 많은 영향력, 이런 것들을 다시 실감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예. 예, 어쨌든 뭐 그 중요한 어떤 정치인이 사라져가지고 참 그것도 안타깝습니다. 근데요, 네. 국감이 오늘부터 이제 정상화되죠. 네네, 그렇습니다. 빈손해군입니까? 꼭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지금 뭐 여론조사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고요. 또 국회의장이 뭐 지금 국정감사가 이렇게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데 대해서 사과도 표명했고, 또 뭐 이정현 대표 병원도 물론 비공식적이지만 가서 방문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회의장이 예전에 그 야당 대표나 야당의 지도자일 때도 우리 국회의장이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 해서 그 물러나야 된다고 강조했던 그런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게 중립의 의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굉장히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국회의장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중립적이고, 그리고 국민의 뜻, 그리고 우리 여야 의원들의 뜻을 잘 받들어 국회의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세균 의장의 사과는 대국민 사과지, 이게 그 국회가 파행됐다는 측면에서 이 대국민 사과였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새누리당도 그 뭐 해임 견해를 계속 지금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든가,
더 나아가서 우리 새누리당이 국정감사라는 것이 이게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그런 굉장히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복귀는 합니다만은 아직 여당의 정세균 의장에 대해서 잘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사과를 받아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의원총회에서 얘기하기는 투트랙이다. 그래서 의장에게 계속해서 중립의 의무 저머리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러나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꼭 해야 되는 일이고 특별히 여당으로서는 국정감사를 우리가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국민에 대한 책임과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우리 국민에 대한 최소한도 의무를 우리가 생각해서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트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투트랙 하려면 좀 진작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번에 빈손해군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도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 이전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잘했으면 사태가 이 정도까지 안 오지 않았느냐. 예를 들면 그때 필리버스터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미리 신청을 해가지고 했다면 상황이 이 정도까지는 안 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얘기들 많지 않습니까? 지도부의 전략 부재 얘기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때 이제 국회의장께서 우리가 좀 차수 변경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어겼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장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하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국회의장께서 차수 변경하는 데 있어서 하자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아마 국회의장께서 두고두고 뼈아픈 실수로 그리고 지금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본인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아마 사과를 안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여당에게도 잘못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의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전략 부재라기보다는 의장이 저렇게 중립 의무를 심하게 훼손하면서까지 야당 편을 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못했던 것이 전략 부재라면 전략 부재고 잘못된 우리 판단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결국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일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겠다. 그리고 우리가 법안도 지금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립의 의무를 꼭 지켜야 된다는 법안. 지금 정세균 방지법 이른바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참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이거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과거에는 이제 왜 직권상정 그리고 날치기 통과에 국회의장 가담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요새는 이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번과 같이 국회의장의 발언 때문에 이제 정치적 중립 문제가 거론이 될 텐데 이건 해석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설사 이런 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실효성 문제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국회의장이 되면은 당적을 일단 이탈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국회법 20조 2항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돼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국회의장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지금 선진화법 하에 지금 김재수 장관 해임안 이 상정된 것 자체가 저는 지금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지금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수 변경의 문제랄까. 우리 여당 원내대표가 이 문제에 관해서 발언권을 신청했는데 여당 원내대표에게조차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좀 더 중립적이고 또 선진화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그런 의장이라면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지금처럼 이렇게 국회를 운영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사고발은 철회할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거죠, 새누리당 쪽에서? 저희 지금 분위기로서는 상당히 격양돼 있고요. 저희가 국정감사를 지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국정감사에 지금 복귀를 하긴 합니다만은 의장의 중립의무 위반에 관해서는 제가 굉장히
그 엄중한 그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직도 우리 의원님들, 여당 의원들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발 철회는 없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형사 고발 철회는 없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영우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론과 다르게 국감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징계는 불가피한 겁니까? 글쎄요, 여러 가지 분위기가 의원총회에서도 최고위원이랄까, 예. 아니면 당의 지도자랄까, 여러분들이 김영우 위원장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네. 당의 입장이 지금 이렇다. 그리고 당이 지금 국정감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 의원들이 당원이라면 그분이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또 독자적으로 자기 의사에 따라서 진행할 수도 있는 거지만 또 국회의원임과 동시에 당원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새누리당이 지금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는 거고,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국정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몇몇 상임위원회는 지금 날짜를 연기해서라도 국정감사를 충실하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참 아쉬운 게 이런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당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국민들의 정서가 물론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좀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당을 지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지금 의장의 중립 의무 위반에 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예. 꼭 국정감사를 하루 이틀 먼저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해들 하고, 당원들이 더 섭섭하게 생각하고요. 국회에 오는 이메일이나 아니면 전화나 이런 것들은 우리 김영우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하게 질책을 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당 지도부가 이제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분위기는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분위기는 징계 쪽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녹록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 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이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달샤벳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달샤벳입니다. 운동한다고 하는데도 티가 안 나셨죠? 이제 7330으로 운동해보세요. 일주일에 3번. 3번! 3번 할 때마다 30분 이상. 7330! 달라질 수 있어요. 운동을 운동답게 만들어주는 7330. 달샤벳과 운동 약속. 7330으로 꼭 건강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원익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원익캐슬 동원건설산업.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입니다. 2016 지구촌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오는 10월 18일부터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됩니다. 세계인과 함께하는 새마을 축제 한마당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행사는 행정자치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 강원도가 함께합니다. 예, 월요일 같은 화요일 아침이죠. 자, 3연휴가 끝난 첫 출근길인데요. 7시 38분 39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끝난 화요일이라 월요일 같습니다. 곳곳으로 빠르게 이동량이 늘고 있고요. 정체되는 기간이 긴 편입니다. 분당 내곡 가운두시고속화도로 시흥 지하차도에서 내곡터널 쪽으로 길게 밀리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외곽 향하는데 안산 분기점에서 비봉까지 15km 구간 답답한데요. 이렇다 보니 같이 가는 39번 국도도 송라교차로에서 수곡교차로 쪽 화성 지역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성 지역을 비롯해서 오산 지역이나 경기도 지역, 안성 일대로는 안개도 짙기 때문에 안전거리 꼭 확보하셔야겠습니다. 끝으로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초나들목 부근 4차로에 시흥차길이 부딪히는 사고까지 발생해서 뒤로 양재부터 많이 밀립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일부에선 새누리당 입장 전해드렸죠. 자, 이번엔 제1야당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새누리당 복귀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늦게나마 복귀했다는 결정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그 국감을 파행했던 것은 크게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그런 국감 파행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더더군다나 국회의장에 대한 그런 문제제기는 저희들이 수차례 이야기한 것처럼 근거가 없는 부당한 공세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부당한 공세였으니까 빈손 회군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이번 이제 국감 파행 또 당대표의 단식 등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그 긍정적인 시각이 많지 않다. 예. 별로 명분이 없는 그런 주장이나 또 그런 파행이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이번 사태에서 새누리당이 완패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완패 그렇다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좀 국회가 해야 될 의무는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국회 이제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안 된 것이 너무 안타깝고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번에 그렇게 국감을 파행하고 또 단식을 하고 했던 것이 현재 현안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혹, 미래재단 같은 그런 문제를 덮고자 하는 의도였다면 더더군다나 맞지 않다라는 면에서 새누리당이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저희가 새누리당 입장 들어봤는데요. 예. 어쨌든 정세균 의장에 대한 형사 고발은 계속 유지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안 맞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 형사 고발의 경우에는 보면 국회의장에 대한 형사 고발은 몇십 년 만에 처음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또 그런 형사고발, 그러니까 직권 남용, 허위 공무제 작성이라는 것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전혀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한 그런 형사고발을 하고 또 그것을 유지하겠다. 국감에 임하면서도 라는 것은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고 여야가 강성 국면,
이게 대결 국면으로만 치닫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정세균 방지법 이거 만들자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도 국회의장의 중립성에 대해서는 많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법을 만들 때 그 법을 만드는 계기나 근거가 타당해야 그 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에도 응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데 이번 그 일에 대해서는 정세균 의장께서 지역 중립을 위반한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독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협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몇 차례 저희들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협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미 그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이 정상적인 진행을 하지 않고 시간을 넘기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협의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졌던 거지 어떤 형식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근거가 없는 주장에 기한 입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지금 같은 상황에서요.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세균 의장하고 새누리당의 관계가 더 껄끄러워진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정세균 의장의 발언이 좀 힘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꼭 그럴 거는 같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세균 의장께서 다른 이제 국민들이 좀 우려하듯이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말씀도 하시는데 자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거 있게 했고 또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세균 의장께서 위축되거나 또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향후 어떤 의정직의 수행이 지장을 받지는 않을 거다라고.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새누리당이 이렇게 나오는 게 여소야대에 있어서의 일종의 열등감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뭐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의 문제 이런 것들을 덮기 위해서 이 문제를 부각시켰다. 어떤 쪽이라고 보세요? 1차적으로는 여소야대 상황을 새누리당에서 여소야대 상황을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좀 적절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못 받아들인다. 그렇습니다. 이 야대 상황에서는 가능한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되고 실제로 좀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주장을 하고 이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의혹, 미르재단이라든지 K스포츠 재단이라든지 이런 K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방어를 하겠다라는 것도 약간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여소야대라는 현실. 그렇게 심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요. 이 일에 대한 접근하는 전략이나 또 기조가 좀 별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그게 뭐 현실 감각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도 제가 심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쨌든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가 이제 오늘부터 본격화될 텐데 중점적으로 파헤치는 게 어느 부분입니까? 일단은 이제 사드 배치라든지 누리과정 국정교과서, 우병우 민정수석 또 고 백남기 농민권 등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제 지적도 하고 대안이나 또 해야 될 실천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만은 근래에 이렇게 나왔던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의 경우에 그 의혹은 대기업 또 청와대 참모, 측근 등이 연루된 의혹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에 나와 있던 권력형 비리의 전형적인 모습이어서 이런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 그러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밝혀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백남기 씨 문제 잠깐만 여쭤볼게요. 지금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일반적으로 그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하고는 다르다. 그런데 또 이거는 주치의의 재량이다. 이게 저는 잘 못 알아듣겠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맞고 당신도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위원회 의견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그 지침이 어긋났고 또 만약에 위원회에 그 위원장님이나 같으면 이렇게 작성을 했을 거다. 분서라고 적어도 적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맞는 거고 다만 이제 주치의 의사님의 소신을 좀 존중하기 위해서 그 완곡한 표현을 썼다고 하지만 결론은 그 위원회에서 말했던 그때 나타나는 정사 외인사라고 써야 된다라는 것을 충분하게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압은 없었다. 이것이 이제 서울대 측의 입장인데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외압 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요. 예. 이제 이번 이제 진단서 건도 나와 있지만 백남기 농민의 건은 현재도 아직 그 사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 등 많은 문제 제기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사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특히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특검을 해서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당내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달 말에 대선 경선 룰 논의 시작을 하죠. 그죠? 그래서 당내 주자들의 대리인이 다 참석하도록 한다는 방침인데 손학규 전 대표 측은 불참하는 모양이에요. 이 얘기는 손학규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먼저 말씀드린 게 그 당내 대리인들이 참여하는 것에 어떤 이제 모임이 필요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공식적인 거나 또는 적절하게 실제로 그런 어떤 형식과 절차를 밟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에서 비롯된 거에서 아직 실질적으로 그런 모임이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약 그 12월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선 룰이나 방식을 확정 지어야 될 시간에.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에도 도움되지 않고 이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이런 국회 상황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각 캠프랄까요? 각 대선 주자에게 정확하게 무슨 대리인을 파견해주라든지 또는 이런 모임을 하는 것이 전달된 건 아니다. 그냥 아마 일부의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향을 확인해 본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손학규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한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